월요일 아침엔 라이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한 주의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2,729선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전주보다 한 0.85% 올랐습니다. 예. 뉴욕 3대 지수도 사실 2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의 인상,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인상 이런 악재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현금 보유가 매력적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 저가 매수로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와 코스피가 모두 좀 올랐군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도 지난주에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이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7일 동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 이상 이제는 급등을 했는데요. 네. 사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기부금 같은 거를 또 비트코인 또 가상화폐로 받기도 했었고요. 네네. 또한 피난민들이 사실 금 무겁잖아요. 네. 현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로 바꾸려는 모습들이 보여왔습니다. 아. 두 번째로 이제는 러시아 얘기인데요. 은행 국제 결제망이 막혔죠. 그래서 예. 러시아 당국이 이런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대금을 이런 가상화폐로 받으려는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왔었고요. 네. 세 번째로는 러시아의 자산가들이 루브라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루브라 필요 없어. 다 가상화폐로 바꾸려는 모습들이 또 보여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는 가상화폐들이 가상 자산들이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로 향하는 가상 자산의 비트코인의 송금을 이제 막기로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흐름은 이렇지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았던 이 국제 유가 다시 한번 들썩이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바로 불켜졌는데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후티 반군의 어떤 석유관을 공격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네. 사실 이제는 러시아 원유값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지면서 원유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가 113달러를 넘어섰고요. 5월물 브렌트유 가격도 12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지금 디젤차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실 텐데 네. 일단은 국제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업의 한 70%는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정경련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70%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고 설문조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기업인들이 느끼기에 그만큼 고유가는 압박으로 이제 느끼고 있다라는 아이고, 것을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모로 좀 국제 상황이 불안정해서 증시가 아주 크게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 공약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양도세는 사실 그 차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액 같은 경우에는 20%의 세금이 붙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3억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사실 25%의 이제는 세금이 부과되고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5천만 원 넘어가는 이 차액도 과연 대주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것도 세금 물려야 돼? 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윤 당선인이 이제 후보 시절에 이거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이 아니면 고액권들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건데 당연히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부자 감세다라는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차라리 이제 거래세를 좀 낮춰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 거래세를 좀 낮추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양도세 폐지 이 부분이 과연 실현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양도세보다는 거래세를 좀 더 이제 집중해서 보고 더 있군요. 좋아합니다. 네네. 그럼 아주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이번 네. 주 증시도 전망해 주세요.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는 줄줄이 발표되는 경영 지표,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꼭 보셔야 되겠는데 특히 4월 1일에 미국의 3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굉장히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좀 선별해 가면서 개별 종목을 보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3월 감사 보고서 시기입니다. 네. 상패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거든요. 아이고, 네. 감사 거절을 당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 주식이 혹시 상장 폐지 종목이 아닌지 잘 네. 살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